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동현입니다. 이거는 찾기 안 하시는 거, 이거 막 찍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여기 시범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이 프로젝트 거 같은데 프로젝트죠. 그 프로젝트 비용을 LH가 주신 건가요? 네. 얼마였나요? 이거 막 물어봐도 되는 5,300만 원. 아, 너무 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주거복지와 관련되거나 이런 공공임대와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대형 프로젝트보다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뭔가를 발굴해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투입되는 비용들이 너무 저렴하다. 너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 관계형으로 뭔가를 다 찾아내게 되면 인건비 베이스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에 고민했던 거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나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를 찾기 위한 발굴의 시스템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본 거고 지금 이런 시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 주거복지라는 것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바뀌게 하기 위한 R&D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저희가 데스크에서 하는 책상에서 하는 R&D가 아니고 이건 현장형 R&D가 필요한데 이 품질 자체가 좀 달라야 될 수도 있지만 이 주택에 대한 R&D 단가가 너무 낮아서 오는 그 문제가 주거복지 쪽에 더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부도 LH도 뭐 다른 기관들도 저는 다 개선이 되어야 될 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LH로부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공공주택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주로 보는 관점은 비용과 그 다음에 돈의 흐름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지원의 시스템, 주택도시 기금의 시스템, 그리고 일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융의 시스템 가지고는 지금 이런 주거복지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해결할 수 없겠다. 되게 어렵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미 많아서 딱 세 꼭지 정도로만 네 꼭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간에 나왔던 그 홈 인스펙션과 인스펙터 얘기는 비단 전세임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택에 있어서 중개 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성은 있었지만 그것이 제도화가 되고 있지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진짜 뭐 이렇게 냉장고만 하나 고장이 나도 어디를 가서 서비스 센터 가서 고치고 하는데 집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는 개인의 문제로 다 이게 귀착이 되고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과의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나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카센터를 가가지고 차를 수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인스펙션에 대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집 상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있어서 오류를 발견하고 그 오류를 사전에 진단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최소화시켜주고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인스펙션인 거고 그 인스펙션을 제대로 전문가가 해줘야지 또 아무나 해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스펙션을 해줄 수 있는 그 전문가를 육성하는 게 인스펙터입니다. 그래서 홈 인스펙션, 인스펙터 여기에도 자료에도 주셨지만 이것들을 꼭 여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반적인 인스펙션의 절차가 이거는 사후가 아닙니다. 사전에 더 문제가 생겨서 이게 폐기하지 않을 정도까지 갈 수 있게끔 내구연을 길게 해주는 사전의 계획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추적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 우리나라의 홈 인펙션, 그 인스펙션과 인펙터를 육성하는 이 시스템에 어떻게 좀 변형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심각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매입과 전세임대 같이
그래서 전세임대는 소유권이 가 있으니까 이게 LH 같은 공공기관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냐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전세임대는 소유권은 집주인이 갖고 있고 이러면서 오는 갈등이 더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하는 걸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체납 세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하남도시공사가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관리는 하라 그래서 그 관리를 계속 직원이 나가서 하고는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럼 체납액이 도대체 다 얼마냐고.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남도시공사의 직원이 그 200만 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 200만 원은 진짜 공사 전체의 운영비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대납해 주는 것과 이런 경제성을 따졌을 때 뭐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니까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는 아무 고민도 없이 일단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도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는 좀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체납의 규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부 의지 의도적 체납도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파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체납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디테일한 것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원인 진단이 안 돼 있어서 조사해서 체납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좀 금융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의도하지 않게 정말 일시적으로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가구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는 가구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조금 나눠서 유예기간을 줘서 넘어갈 수 있는 가구에게 저는 충분히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고 악성 체납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건 강경하게 대응을 해줘야지만이 이게 악성 체납이 자꾸 재발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 체납 원인에 대한 진단을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대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납이 필요한 경우에 저는 대납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대납을 기금이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재정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뭔가 제3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기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에 있어서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포괄적으로 기금도 할 수 없고 재정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돈은 필요하고 이 제3의 펀드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그 펀드에는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구임대 같이 너무나 과도하게 기부가 되고 있는 곳에 자원을 좀 빼서 이런 곳에 와서 재분배해주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 펀드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거 운영하면 됩니다. 운영을 하면 거기서 운영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운영 수익을 가지고 대납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존의 문제와 그리고 이것에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들을 좀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똑같습니다. 매일 임대도 똑같은 문제고 저는 공공임대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비용과 손실의 문제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제3의 재원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제3섹터의 비영리 부분의 금융 시스템의 필요성을 사회적 금융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꿈을 꾸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사회적 금융이 지금 만들어져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치 연대기금이라고 그런 형태로라도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하고 싶다면 그런 사회가치 연대기금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H가 모든 임차인을 다 상대하고 이러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기 계시는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의 형태 중에 SIB라고 있습니다.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해서 성과 베이스로 내가 낸 성과를 가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그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런 SRB 같은 것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중간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거버넌스를
금융위원회가 2017년에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림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국토부에 이런 주거 쪽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주택 플랫폼. 이거는 전 매입임대 연구할 때도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저희가 매입임대를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LH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는 매입할 주택을 못 찾겠어서 여기에서 이제 아마 임차인은 조건에 맞는 주택을 탐색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서비스가 탐색 비용이라도 줄여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탐색 비용을 줄여준과 동시에 내가 고른 주택이 그래도 살만한 주택이어야 되는데 임차인들이라든가 이거를 처음에 접근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살만한 주택을 찾을 수 있는 1차적인 정보라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고민들을 하던 끝에 저는 집주인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과 이렇게 등져가지고는 더군다나 소유권도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집주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게 이제 임대인 사전 가입 제도. 그래서 이 조건으로 전세 임대를 줄 의향이 있는 가구들 우리가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임대인 중에서 이런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해서 주택을 조금 미리 확보해 놓고 그 주택을 가지고 그 원하는 임차인에게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그 단지형의 것뿐만이 아니고 매입과 전세와 이렇게 모든 주택들이 조금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우리가 직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임대인이 올리면 우리가 그거 보고 고르는 것처럼 거기에 조금 위에 주택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좀 공부해주고 거기에 주택에 대한 상태 정리에 대한 것들도 보고 입주자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주 전과 후의 주택의 상태를 저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임대인의 의무도 있지만 임차인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집을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한데 우리는 그런 거에는 너무 반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에게도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같이 조금 해줄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정보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 책임 주체가 좀 명확해져서 아까 사례에 있었던 것처럼 임차인이 동의 없이 오는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주택의 상태와 점검에 대한 것은 원칙을 저는 이참에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택 상태와 점검하는데 이게 인스펙션 제도와도 연계가 됐지만 원칙을 좀 만들어줘서 임차인도 뭔가를 원칙에서 어긋나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거는 매입과 전세는 분산형이기 때문에 단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의 개별적 관리라든가 아니면 세입자의 참여가 없이는 저희가 아무리 인터뷰를 해보고 그래도 여기 조소연 박사님도 계시지만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쪽에서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임대인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의 인센티브가 없이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사전 가입을 하면 그 집 상태를 고쳐주는 거죠. 살만한 집으로. 그리고 그 집 고쳐진 상태를 임차인이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무상 수리를 해주는 한계 그리고 무상 수리에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을 이런 펀드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연계를 해주면 임대인도 자기 집이 좋은 상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꺼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량을 막 늘려나가는 게 그렇게 선입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딱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면 상관이 없지만 가구분화도 계속돼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특히 서울과 같은 곳에서의 주택 수요는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재고주택이 잘 늘어나지 않는데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이거를 공공으로 전환시켜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전세임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유독 그 과도하게 물량을 막 불려나가는 건 좀 잘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LH가 관리하는 관리자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냥 민간 시장에 있어서 민간 시장도 같이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 공공주택 시장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물량의 적정성 수준의 유지 이것들도 꼭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조정하고 한다고 했는데 요약했다가 또 제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하신 얘기는 또 한번 토론거리로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인스펙션의 중요성, 전반적으로 중요성 이 부분 하에서도 전세인데도 같이 고려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체납 세대에 관련된 문제, 실제 체납 금액보다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안, 기금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대출을 실행하다 보면 대출 심사도 하고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체납 연체 관리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왔던 것처럼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공공임대 영역이니까 체납 관리 부분들을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 않겠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플랫폼 부분들 이 부분 중에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3년간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집수리 작업을 했는데 집수리는 공짜로 집수리해주는 게 좋죠. 좋고 세입자에게 원래 임대료 수준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거 비슷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 수주를 해주면서 임대인들한테는 내가 집은 더 좋아지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임대료 증가 없이 세입자한테 줄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도 실제 제가 알기로 주거복지연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세임대 특히 여기에서 좀 결합을 해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임대 사전 가입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제안 주셨던 그런 부분들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인센티브를 가지고 공공주택 플랫폼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주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세임대, 매입임대 포함해서 이게 적정한 물량인가, 적정한 물량이 어느 수준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제안을 주셨고 또 추가 시간이 되면 뒤에서 한번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리고요. 조승현 주택연구원 수행연구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